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미국은 약간 더 살벌하게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한국 시장을 보면 미국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도 약간 조심하자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선 스탠스를 취했는데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장이 시장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헤드라인을 뽑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쌩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격한 말을 써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뭐라 그럴까요? 역의 상관관계?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뒤집어 보면 돈이 불안한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그나마 안전하면서 향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리오픈의 본격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돈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2차 전지, 또 차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차전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받쳐지고 IRA 법안을 까봤더니 한국에게 너무 유리하더라.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극재, 음극재 관련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을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그 현실. 긍정적이죠. 한국 시장이 가장 긍정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법안이 돼버렸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역의 상관관계 반대로 가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게 오늘도 이어지면서 연속성이 있는가 이것이 한 가지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진수가 이제 101까지 빠진 거죠. 101.5 오늘 살짝 올랐는데 이게 100까지 빠질 가능성 이게 미국 달러의 약세가 나타났을 때 또는 당연히 미국에서 빠져서 그동안 약세로 갔던 이머징 국가로 가야 되는데 위안화와 한국 원화가 달러 지수에 비해서 아직도 약세에 있다면 추가로 강세로 갈 가능성, 그렇다면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 이러한 어떤 그 복잡하면서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금 시장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며칠 연이어서 조정을 좀 받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단순한 결론을 내면서 오늘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4% 상승, 네, 나스닥은 1.07 하락, S&P는 0.25 살짝 하락을 했죠. 나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큰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의 주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어제를 보면 상해하고 일본 빠졌는데 상하이하고 우리만 올라간 거죠. 홍콩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그리고 두 나라의 통화가 여전히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체력보다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향후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 고용 감소로 경기 침체가 이제 숫자로 대면되기 나타나기 시작했죠. 항상 예상했지만 막상 숫자로 나오는 그 첫 순간들이 항상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느냐 하락으로 이끌는 둘 중 하나인데 지금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어설프고 첫 대면한 숫자들이 적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 차차 회복하는 과정을 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닥터 둠들, 일부들이 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어제 제가 비난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을 쓰는 거죠. 네,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극복해 가면서 주가는 상승한다. 주가는 인류의 어떤 극복의 의지, 기술 진보에 대한 의지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자, 달러가 약세 101.9인데, 만약 100으로 갔을 때, 또 WTI가 강세로 갔을 때,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머징보다는 미국이다. WTI가 강세로 가면 당연히 이머징 국가들이 원자재를 하는 국가들이 유리하니까요. 다음에 위안화가 추가 강세, 원화도 추가 강세로 갈 가능성, 이 가능성들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머징 시장의 강세 전환에 대해서 미국의 약세 전환, 이
대꾸받고에 대한 그 개념이 오늘이나 이번 주에 좀 뭔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오늘 뭐 한국 시장이 크게 다시 뒤집어진다면은 큰 의미는 없지만 미국이 약했을 때 한국과 중국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돈의 스위칭 저항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약세, 중국 리오픈 이것들을 묶어보면 한국이 공통 분모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그러한 국가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보면서 너무 쫄 필요 없다. 이렇게 소결론을 내봅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피는 거의 외국인들이 살짝 빠졌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갑자기 1474억이나 돈이 넣었죠. 네.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삼성 SDI나 이러한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뒤에 잠깐 다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월 ADP 민간 고용 수치가 14만 5천 명 상승을 했죠. 예상은 21만 명이었는데 예상을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ISM 서비스 지수죠. 서비스 PMI 지수가 51.2를 기록하면 50은 넘었지만 전월 비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의장이 대만 총통 메카시가 대만 총통을 만났죠. 네, 만나면서 중국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갈등, 미중 갈등이 또 일어나면서 유탄이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진핑과 마크롱이 정상회담을 하죠. 네. IMF가 미중 갈등에 해외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한국 전략산업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주식을 못하죠. 네. 닥터둠들과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팔아야 되나?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항상 뒷면, 이면, 3D로 주식시장을 봐야 됩니다. WTI가 올해 무역 성장률을 1.7%, 작년 2.7% 대비 둔화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과 60조 원 반도체법 세부안을 18일 날 확정하죠.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육성법을 발의할 건데 한국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미국 IRA법, 미국 또 치포법과 어떻게 또 갈등을 일으킬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둘 다 우리에게 유리할지 둘 다 우리에게 불리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작년 AI에 관련 일자리가 80만 개나 늘었죠. 그렇죠. 유튜브 먹방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그리고 우린 더블 잡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 도우민 강머머 씨는 일자리가 줄 것이다, 소비가 줄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막 생기는 거죠. 유튜브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2D, 포철 시절, 포스코도 아니고 포철 시절 삽자루로 포항제철 파는 시절에 엑셀로 계산하는 시절에 경제를 재단하는 것들은 바보다. 거기에 속아서 5%짜리 채권 쪼가리를 아직도 투자하면서 경기가 무너질 것이다. 그때 나는 살 것이다. 기다리면 그런 시장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금 가격은 빠졌죠. 0점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달러 지수는 0.35% 상승해서 101.94.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러 100이 무너질 것이니 말 것이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달러가 100, 지수가 100이 무너진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라면 급속히 돈은 이머징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 그 수혜 국가의 하나가 한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봐야 되죠. 미 국채금리는 살짝 빠졌습니다. 2년짜리는 4bp 빠졌네요. 네, 10년짜리도 2bp 빠지고 금리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프레드가 이제 붙어서 더욱 축소되는 거죠. 나중에 역전이 돼서 정상화 단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정상화 단계로 올라왔을 때 이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도 의외로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또 가봐야 알죠. 네. 네, WTI가 모처럼 마이너스 1% 하락해서 80달러.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막 90달러까지 급등해서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경기 침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WTI의 수급외를 보면은 겁을 먹지만 경기 침체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다면
WTI는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할 요인도 없다. 오히려 하락할 요인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가 슬로우 다운해서 내려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WTI 수급을 준다, 166만 배를 준다 이런 단어에 속지 말라는 거죠. 애플은 1.13%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3.67% 하락을 했네요. 어제 많이 오르다 오늘 또 반 토해내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요. 268달러, 270달러, 75달러까지 300달러까지 근처에 가다가 엔비디아, AMD 반도체주들이 확실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반도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보죠.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에 진바닥이 아주 오지가 않았다. 1분기인지 알았는데 2, 3분기가 더 이어질 가능성. 두 번째는 수급이 그동안 반도체의 반등에 몰려 있다가 이익 실현 차원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단기 조정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TSMC도 3.27%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44% 지속적으로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메타 플랫폼스도 1.39% 하락, 노블록스도 2.70% 하락.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의 테크주들은 전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뭔가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 하락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B2C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죠. 하지만 경기가 침체하면 그 다음에 성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열망과 욕구와 필요가 느껴지는 건 시장 자체에서 이제 이 침체가 왔을 때 이걸 뚫고 나갈 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수요가 또 증가하는 시기가 올 거죠.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어제 이제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당신 같으면 한국을 사겠냐, 미국을 사겠냐, 미국 반도체를 사겠냐, 한국 비테크를 사겠냐, 뭐 이런 2차 전지를 사겠냐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한국 2차 전지를 사겠다는 분도 있고, 자기는 여전히 미국 비테크만이 유일하게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뚫고 가고 단기적으로 뒤로 빼겨날 수 있지만 결국 앞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 미국 비테크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의 정강우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8,000달러를 다시 해보겠네요. 28,184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모습, 주가가 약세일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연속성만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자기 자리를 새로운 자산 섹터로,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섹터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한번 봅시다. 향후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 쏟아졌죠. 뭐가 타지고 뭐가 타지고 ISM 제전 뭐가 타지고 뭐 이런데 저는 반대로 향후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향후에 한국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이게 없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한번 저는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첫째, 위안화 원화가 추가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달러스가 101포인트인데 이게 100포인트까지 빠지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1200원대 초반, 위안화는 지금 6.92안인데 6위안까지도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외국에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6.879위안인데 6위안까지도 빠질 수 있다. 달러 지수가 100을 치고 내려온다면 따라서 돈은 중국과 한국으로 한국 위안화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그러한 향후의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첫 번째 요인, 원화와 위안화의 추가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 무역 수지 전환 가능성.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에서는 무역이 좀 줄고 있죠. 이것을 아세안과 그리고 아세안과 인디아 시장이 이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중국이 무역이 줄었다고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아세안의 수출 증가율인데 아세안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2014년부터 아세안 대 중국, 아세안이 상승, 우리나라 수출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아세안이 이쪽도 보면 베트남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아세안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부족 부분을 인도와 아세안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본격적으로 이러한 그 엑스컬레이션 더 이제 확증되고 증가하는 모습이 올해부터 더 본격화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수출 감소만 보는 것은 바보 멍충이 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꾸 3D로 보고 뒷면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분기 이후 중국 리오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1분기가 리오픈을 했는데 왜 중국 시장의 경제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저는 이제 그동안 쌓였던 재고를 먼저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을 아직 하지 않죠. 문을 개방하고 중국도 재고가 여러 분야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재고를 먼저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리스타킹이라든지 다시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2분기부터다. 그다음에 2분기 이후는 중국의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면 우리나라도 연동돼서 수혜가 전망이 될 것이다. 이게 수출과 우리나라 시장의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생각보다도 한 단계 더 내변해볼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이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 서비스 PMI 지수 같은 것들이 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2011년 이후에 서비스 PMI 지수 같은 것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1분기 PMI 평균치가 전분기 대비 3.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서히 깨어나고 이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2분기다. 1분기는 그동안 쌓였던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이다. 이럴 때는 수치로 안 나타나죠.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최근 국내 증시가 유난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죠? 대변수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특히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갔는데 삼성 SDI가 크게 돈 치고 올라가면서 어제 상승의 원인이 된데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 서프라이 체인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간 거죠. 삼성 SDI가 치고 올라간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오더가 받기 시작한다. 그다음 삼성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다음에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차 전지를 끌고 올라갔는데 오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SDI가 어제 올랐던 7% 이상의 그 상승력 오늘 또 보여줄지 아니면 오늘 또 무너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어제 바이오의 시장이죠. 네, AACR이 곧 있고 바닥으로 이제 순환매로 바이오가 뜨는데 종류가 두 가지요. 정부 수혜지인 마이크로바이옴, 다음에 정부가 일으키는 영상의학 관련 영상기기,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AAC 같은 어떤 학회에서 뭔가 실적을 내는 기업들 두 가지가 치고 올라가는데 메드팩토스, 그 다음에 상신 EDP, 인탑스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 추가로 제가 분석한 몇 개 제가 눈에 찍은 종목들은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를 원하고 뭔가 방향성이 필요하고 뭔가 자기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매 순간적으로 좀 질 높은 코멘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합시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그렇지만 이미 매파적인 발언은 순간적인 거라고 봐야죠.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가 수혜가 또 될 확률, 돈이 미국에 빠져서 이머징 국가로 중국으로 올 확률, 이 확률이 어제 첫째 씨앗을 튀어서 보였는데 오늘 그 연속성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증해 볼 그런 시기. 주식하기 딱 좋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엉덩이 붙이고 배에 힘주고 지금 이 사이클에 잡주와 제약바이오가 막 현란하게 돌아가는데 이 현란한 돌아감 속에 자기 종목들이 운이 좋아서 늪속에 있던 것들이 끌어져 올라오면 본전 근처에서 한번 팔아주고 이익 상황이 있으면
뭐 좀 단타로 좀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내가 가진 종목과 이번 순환이 안 맞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뒷북치기 딱 좋아요. 기다리셔야죠. 스테이. 그러면 또 기회가 오고 맞아떨어진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주죠. 근데 어제 살짝 SPG랑 몇 개 종목이 올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일날 전환사채 물량 20만 주가 나오는데, 지금 미리 공매로 이제 전환사채 물량을 이익을 확정시키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정도면 거의 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11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12만 원이 깨지면 줍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이야기를 주저주저로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쫄지 마시고 강하게 잘 버티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